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2년 4월 29일,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시 41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점과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는 시점에서의 주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방송에서는 간단하게, 가볍게, 바이오 제약주들의 흐름만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네요. 자,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확실히 좀 바뀐 모습이 있다라는 거 혹시 느껴지시나요? 최근에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난해 언제부터였습니까? 지난해 아마 한 10월? 예, 맞죠. 10월. 9월 달부터 시작됐어요. 9월 초부터. 예. 사실은 9월 초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뭐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신약주들은 언제였냐면은 8월이죠. 예, 아마 요때쯤이 8월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8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바이오 신약주들 기준이요. 그러면은 코로나와 관련된 제약주나 바이오 종목 중에서 코로나와의 성과가 있거나 아니면은 코로나에 대한 어떤 뭐 진단, 그 다음에 치료,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개발을 하고 있다거나 뭐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던 그런 종목들 있죠. 예,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여러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종목들은 좀 뒤에서야 조정을 받았죠. 예, 언제였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즉 2021년 1월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셀트리온과 거의 맥을 같이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부터 이렇게 빠진 상태예요. 자, 굉장히 오랜 기간 주가 하락을 받았죠. 뭐 그냥 일반 코로나와 관련이 없는 일반 그 바이오 신약주들 같은 경우는 뭐 재작년 8월부터 조정을 받았으니까 벌써 1년 6개월 이상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동안 뭐 처절하게 깨졌다라는 그런 표현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작년 10월이었죠. 그 화이자 정확하게 화이자가 아니라 그 어디였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를 하나가 만들었잖아요. 예. 그 존슨앤존슨인가요? 그러니까 얀센인지 아니면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아무튼 거기서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었다. 성공했다. 뭐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국내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하락했어요. 1차적으로. 그 뒤에 한두 달 뒤에 화이자도 어,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또 한 차례 또 크게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때 당시였거든요.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때 셀트리온을 비롯해 가지고 코로나와 관련이 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성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이런 종목들이 밀리니까 같이 더불어서 덩달아서 바이오 신약주들도 같이 밀렸죠. 예, 같이 밀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올해는 지금은 거래가 재개됐습니다만은 그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나중에는 뭐 물론 이제 그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공지를 했습니다만은 매드팩토 임상 이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또 1월 달에 겹쳐지고 또 여기에 시장까지 안 좋아 버리니까 1월 달 올해 1월 달에도 큼지막하게 하락을 했죠. 예. 정말 바이오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거의 뭐 피눈물이 난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초부터 그리고 바로 직전,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2월 말에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도 반등이 좀 나왔죠. 이게 KRX 바이오거든요.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번에 좀 나오는데 이때 당시 반등과 그리고 이때 당시 반등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좀 피부로 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 반등은요. 이때 당시 반등이 나왔을 때 당시는 뭐냐면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죠.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리고 이 정책과 관련된 정책.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면 항암제 쪽이죠.
예, CART, 그러니까 세포치료제 쪽이죠. 세포치료제 관련 주들이라든지 그렇게 한정돼서 올랐어요. 이때 당시는요. 굉장히 한정돼서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 반등이 나왔던 예, 그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 뒤에 견고하게 좀 붙어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종목들은요, 좀 오른다 싶었는데 요때 다시 또 쭉 빠졌어요. 그죠? 예, 어떤 거는 더 빠졌습니다, 밑으로. 예,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대형주의 역할을 대형주의 영향들을 많이 받으니까 예, 지수 차트다 보니까 이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뭐 셀트리온 예, 말씀드리나 마나죠. 이게 뭐 셀트리온 차트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자 최근에 예, 여러분들 혹시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2주 전인가? 예, 2주 전인가에도 한번 이런 류의 방송 만들어 들었죠. 예, 바이오 종목들이 살아있는 놈들은 살아있어요 라고 방송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죠? 예, 방송을 해드렸어요. 그때 약 한 20여 개, 100개의 종목을 바이오 제약주를 쭉 봤는데 그나마 그래도 거기서 20개 종목? 예, 20개 정도의 종목은 차트가 살아 있었어요. 반등이 나온 뒤에. 그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으로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 쪽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항암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안 그랬어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지금 뭐가 다르냐면은 혹시 뭐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예, 그죠?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요. 예. 예, 특히 어떤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 제가 좀 전에 셀트리온 보였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는 마찬가지죠. 예, 삼성바이오 계속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셀트리온 예, 탄력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예, 셀트리온 한 저기 헬스케어 그다음에 제약까지 나오고 있고 한미약품도 뭐 강세 유지하고 있고 특히 뭐 대웅제약 예, 좋죠. 그죠? 예, 대웅제약 굉장히 좋습니다. 대웅제약도 좋고 예, 그리고 뭐 JW 중에 제약이었나요? 이런 종목들도 그때 당시에 함께 이렇게 봤었죠. 그런데 또 이런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당장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요.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KRX 바이오가 대략 1% 정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오늘만 보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반등률이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요. 지수 상승률은 KRX 바이오 지수 상승률은 1% 안팎이든 2% 3%든 간에 고루 예 당일날 고루 플러스 한 4, 5% 이상 나오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시장과 크게 상관없이 고루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골고루 잘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뭐죠?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나고 있다. 어차피 바이오 산업도 정책 수혜주예요. 그죠? 바이오 산업도 정책 수혜주에 해당됩니다. 인수위가 그렇게 말을 했죠. 예, 그리고 또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동안에 뭐가 있죠? 예, 그동안에 그 침체된 이런 분위기에서 저금리 기조 있잖아요. 저금리 기조와 그다음에 코로나에서 성과가 있는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들을 모집을 해놨다는 겁니다. 대규모 자금을 모집해 놓고 그리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이 풍부해진 자금을 바탕으로 뭘 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30대 제약사였나? 기억이 잘 안 나요. 20대 제약사였나? 30대 제약사였나? 예. 그 제약사품 플러스 바이오사들의 임상 내용들을 보면요.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바이오 신약 물질 있죠. 이 신약 물질이 상당히 수년 내 최저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미래 성장 먹거리, 미래 먹거리가 될 임상 3상 신약 물질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또 많이 확보를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술 이전을 해간다든가, 그러니까 라이센스 인이죠. 그쪽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라이센스 아웃에 해당됩니다. 라이센스 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괜찮은 그러한 기술력 아니면 신약 물질을 가지고 있는 혹은 성과를 낸 그런 기업들에 대한 M&A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자, 금리가 상승을 해요. 그죠? 네, 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니 어떻게 되죠? 예,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요? 예, 게임주들과 같은 그죠? 성장주들
굉장히 침체잖아요, 그죠? 예, 침체입니다. 바로 뭐 어제까지만 해도 펄 어비스를 비롯해 가지고 게임주들이 쭉쭉 계속 빠졌어요. 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펄 어비스, 예, 주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번 쭉 보세요. 예, 계속 깔리고 있잖아요. 예, 계속 깔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있죠. 바이오들과 함께 예, 성장주들인데, 자, 이 종목들 이렇게 보면은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2020년도 8월, 예, 그때 당시 대장주가 뭐였죠? 예, 대장주는 알테오젠과 매드팩토였어요. 자, 알테오젠과 매드팩토의 거의 비슷한 예, 그런 흐름이 지금 저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다를 바 있겠습니까? 다를 바 없죠. 예, 다를 바 없. 이게 알테오젠이거든요. 다를 바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 때문에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굉장히 강한 강도의 긴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성장주들은 갈 수 있어요. 왜? 고밸류 종목들일수록 매도량이 많지만은 그동안 많은 부분에 어떠한 조정이 있었던 종목들, 섹터들은요, 그만큼 밸류가 낮아요. 예, 낮고, 또한 긴축 구간이다 하더라도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예, 그런 섹터들, 그런 성장 섹터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오히려 시장을 갖다가 하락해 주는 걸 방어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바이오 섹터가 이제 점차 살아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5월 10일 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요.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한 1, 2개월 동안은 정책 수혜주, 그 중에서도 덜간 정책 수혜주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곤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승할 때 뭐가 가장 유리해요? 덜 오른 종목들이 오히려 더 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은 가을 겨울로 들어가면서 올해 가을 겨울로 들어가면서 부분 역배열 흐름이 많이 보일 거라고. 부분 역배열 흐름이라는 건 대세 상승을 위한 어떠한 준비 기간을 말해요. 예, 준비 기간, 준비 단계. 예, 한 3개월에서 6개월짜리 그런 단계로 진입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그에 앞서서 이제 늦봄이죠. 지금이 봄이죠. 예, 봄부터 여름까지는 반등을 해주면서 그 단계로 들어갈 거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시점에서 또 어떤 개별주적인 어떠한 종목들이 있죠. 뭐 대웅제약처럼 어떤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좋다거나 아니면 성과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이런 장에서도 개별주식으로 툭툭 치고 나가기도 합니다. 예, 이런 장에서도요.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밑에서 이렇게 다들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좀 우호적으로 좀 봅니다. 예, 성장주이기는 하지만은 바이오 제약주들은 다른 성장주들과는 좀 달리 밸류에이션 부분이든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하고 그리고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저 괜찮더라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지난주부터 계속 바이오 종목, 바이오 섹터들을 쭉 지켜보고 있는데, 뭐 삼성바이오뿐만 아니라 보세요. 삼성바이오가 85만 원 탁 치고 나가요. 그러면 다시 또 90만 원, 100만 원이거든요. 예, 가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는 그런 흐름일 수 있거든요. 뭐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그죠? 예,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미 좋아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렇게 한미제약도 강하게 반등 나온 뒤에 추가적인 그런 상승이 나오려고 폼도 잡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먼저 나왔죠. 그리고 실적 때문에 오히려 또 강세도 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예.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한 번쯤이 아니라 바이오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방송 시간 원래 10분만 생각을 했는데 또 한 15분 정도 내버렸습니다. 예, 시청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